내 몸 안에 불로초 생명의 샘물을 깨우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보감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은 얼마나 촉촉하셨습니까? 혹시 바쁜 일상에 쫓겨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무심코 습관처럼 입안에 고이는 그 귀한 것을 퇴하고 뱉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지금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이 우리의 미각을 마비시키고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이 우리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과도한 냉난방으로 건조해진 공기는 우리의 피부와 호흡기를 메마르게 하고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은 우리의 뇌를 바짝 말려버립니다.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이 뻑뻑해지는 이 모든 증상들,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 몸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력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하고 절박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난 긴 여정을 통해 동의보감의 지혜를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내 안에 불길인 화를 다스리는 톱소노다소, 밤에 괴물인 걱정과 불면을 잠재우는 톱소본다면, 밥상 위에 돌을 깨우치는 톱소식다작, 그리고 몸의 기둥인 척추를 바로 세우는 법정형까지.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윤택하게 적셔주는 근원적인 에너지, 내 몸 안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샘물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400년 전 참혹한 질병의 시대를 살았던 의성허준 선생은 수많은 환자의 죽음과 삶을 목격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입안에 늘 맑고 향기로운 침이 가득 고여 있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은 입이 바짝 말라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동의보감이라는 방대한 의학의 바다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정, 기, 신, 혈과 함께 진액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우리 입안에 고이는 침을 일컬어 금장옥액, 즉 금과 옥처럼 귀하고 영롱한 액체라 부르며 그 가치를 그 무엇보다 높이 샀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의보감이라는 지혜의 거울에 우리의 메마르고 갈라진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보려 합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건강과 젊음을 되찾아줄 5번째 열쇠,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소홀히 여겼던 내 몸 안의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회진. 침을 삼켜 진액을 돌게 하라. 이 두 글자 속에 담긴 생명의 심오하고 신비로운 비밀 속으로 여러분을 천천히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입안에 고이는 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더럽고 불결한 것, 혹은 남 앞에서 보이면 안 되는 부끄러운 것, 아니면 그저 음식을 먹을 때 뻑뻑하지 않게 도와주는 단순한 소화액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의보감은 침을 단순히 물이나 소화효소의 집합체 그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허준 선생은 침을 일컬어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인 신정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 했습니다. 신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생명 에너지이자 우리 몸의 성장, 발육, 생식, 그리고 노화를 관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즉, 침은 우리 생명의 뿌리인 신장에서 올라온 가장 귀한 정수인 것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들여다본 침의 효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침은 99% 이상이 물이지만 나머지 1% 미만의 성분 속에 생명을 지키는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하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강력한 천연 항생제인 라이소자임과 락토페린,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파수꾼인 면역글로불린 IgA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침 속에 들어있는 미량의 호르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턱 밑 세마카선과 귀 밑에 미야선에서 분비되는 파로틴 PAROTIN이라는 호르몬은 회춘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로틴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며 혈관을 젊게 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안에 고인 침을 꿀꺽 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귀한 성분들이 위장으로 내려가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위장 점막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구석구석 돌며 늙고 병든 세포를 깨우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동의보감은 이 신비로운 과정을 환정보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기를 되돌려 뇌를 보한다는 뜻입니다. 침을 삼키는 행위가 곧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최고의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침을 자꾸 밖으로 뱉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 몸의 가장 귀한 생명, 에너지, 그 정수를 밖으로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동의보감은 양생법에서 침을 멀리 뱉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침을 자주 뱉으면 우리 몸의 전기가 고갈되어 몸이 마르고 얼굴색이 윤기를 잃어 푸석해지며 결국 노화가 빨리 오고 수명이 단축된다고 보았습니다. 옛 선인들이 그토록 침을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것이 곧 자신의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은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자연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 비와 이슬이 있어 만물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생명을 키워내듯 우리 몸에는 진액이 있어 오장육부와 피부, 근육, 관절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생명활동을 유지합니다. 진액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침뿐만 아니라 눈물, 콧물, 땀, 위액, 장액, 관절액 등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정상적인 체액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듯이 진액은 우리 몸의 바탕이 되는 생명의 물입니다. 진액은 우리 몸의 윤활유이자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뻑뻑한 기계에 기름을 치듯 우리 몸의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고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고 윤기 있게 유지하여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또한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식혀주듯 체온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조절하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구성 성분이 되어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거나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 몸속의 진액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가뭄이 들어 강물이 마르고 땅이 갈라지듯 우리 몸속의 생명의 물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은 이를 진액고갈 혹은 음어라고 부릅니다. 진액이 마르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건조함입니다. 입과 목이 자주 마르고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낍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지며 안구 건조증에 시달립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가려움증이 생기고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윤기를 잃으며 잘 빠집니다. 손발톱이 얇아지고 잘 부러집니다. 콧속이 말라 코피가 자주 나고 입술이 트고 갈라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몸속 오장육부의 기능 저하입니다. 진액은 각 장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위장과 대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겨 배변이 힘들어집니다. 폐의 진액이 마르면 호흡기가 건조해져 마른 기침이 잦아지고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립니다. 신장의 진액이 약해지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시원하지 않고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이며 정력이 감퇴하고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의 진액이 부족하면 연골이 닳아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통증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진액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열을 식히지 못해 허열이 발생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얼굴로 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가 나타납니다. 밤이 되면 손발바닥이 뜨거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결국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력이 시들어간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메마른 땅에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물이 없는 곳에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진액이 고갈된 몸에서는 건강과 활력이 꽃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마르고 갈라진 몸을 다시 촉촉하게 적시고 고갈되어가는 생명력을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싼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깊은 산속 약수터라도 찾아가야 할까요? 동의보감은 그 해답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양생법에서 찾습니다. 바로 회진법입니다. 회진은 글자 그대로 진액침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혀와 입을 움직여 입안에 귀한 침이 고이게 하고 그 침을 정성스럽게 삼켜 오장육부로 돌려보냄으로써 온몸의 생기를 되살리는 전통 건강법입니다. 동의보감은 특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 틈틈이 입이 마를 때마다 이 회진법을 실천할 것을 권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동의보감이 전하는 회진법의 3가지 단계를 천천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단계, 고치입니다. 고치는 치아를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입을 가볍게 다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상태에서 윗니와 아랫니를 딱, 딱, 딱 소리가 나도록 가볍게 마주치십시오. 너무 세게 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경쾌하고 리드미컬하게 약 36번 정도 반복합니다. 왜 36번일까요? 동양 철학에서 36은 양기가 충만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이 동작은 치아와 잇몸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턱관절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샘을 자극하여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둘째 단계, 정령교회입니다. 이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붉은 용이 바다를 휘젓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붉은 용은 우리의 혀를, 바다는 입안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입을 다문 채로 혀를 움직여 볼까요? 혀끝으로 윗잇몸 바깥쪽을 마사지하듯 천천히 둥글게 돌려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그 다음엔 아랫잇몸 바깥쪽을 똑같이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잇몸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윗잇몸 안쪽, 아랫잇몸 안쪽을 차례대로 천천히 하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혀를 넓게 펴서 입천장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혀의 움직임이 입안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침샘들을 자극하여 마치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듯 맑고 향기로운 침이 입안 가득 고이게 됩니다. 셋째 단계, 가장 중요한 진액 삼키기입니다. 이제 입안에 귀한 옥천이 가득 고였을 겁니다. 이 침을 절대로 한 번에 꿀꺽 삼키지 마십시오. 마치 아주 귀한 보약을 마시듯이
3번에 나누어 천천히 정성스럽게 삼켜야 합니다. 첫 번째 모금을 삼킬 때 꼴깍 소리가 나도록 힘차게 삼키면서 마음속으로 이 침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지나 단전 배꼽 아래까지 도달한다고 상상하십시오. 두 번째 모금, 세 번째 모금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침 속에 들어있는 귀한 생명 에너지와 호르몬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오장육부를 촉촉하게 적시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옛 선인들은 이 회진법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흰 머리가 검어지며 빠진 이가 다시 나고 늙지 않고 무병장수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 현대 과학이 입증한 침이 놀라운 효능을 몸소 체험하고 터득한 선조들의 빛나는 지혜인 것입니다. 회진법을 통해 진액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진액을 소모하지 않고 잘 지키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은 일상생활 속에서 진액을 보존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양생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진액의 기본 재료는 바로 물입니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진액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루 78잔 약 1.52리터 이상의 물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단,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의 기운을 상하게 하므로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진액 생성에 더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십시오.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술과 커피는 우리 몸에 열을 내고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귀한 진액을 마르게 합니다. 동의보감은 기름기 없는 담백한 음식을 먹어 혈기를 보양하라고 권합니다. 대신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 특히 배, 오이, 토마토, 수박, 포도처럼 수분이 풍부하고 성질이 서늘한 음식을 즐겨 드십시오. 셋째, 과도한 땀 배출을 삼가십시오. 땀은 진액의 일부입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기분 좋게 흘리는 땀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혈순환을 돕지만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억지로 땀을 빼거나 체력을 넘어서는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비오듯 흘리는 것은 진액을 고갈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노약자나 몸이 약한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하여 빠져나간 진액을 보충해 주십시오. 넷째,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분노, 걱정은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불을 지릅니다. 애간장이 탄다,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불길은 진액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립니다. 동의보감은 사색과 걱정을 적게 하여 심기를 보양하고 성을 내지 말아서 간기를 보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주 웃는 것이야말로 진액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섯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십시오. 잠은 우리 몸이 진액을 만들어내고 채우는 시간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진액이 생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모됩니다. 소본다면의 지혜를 실천하여 깊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진액을 보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동의보감이 전하는 생명의 물, 진액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안은 얼마나 촉촉하셨습니까? 혹시 바쁜 일상에 쫓겨 스트레스에 치여 내 몸이 간절하게 보내는 목마름의 신호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동의보감 오디오북 5번째 시간. 우리는 회진 침을 삼켜 생명을 돌리라는
우리 몸 안에 가장 신비롭고 귀한 샘물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진정한 건강과 젊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안에 고이는 그 맑고 투명한 침 한 모금. 그것이 바로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불로초이자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몸에게 이 귀한 선물을 선사해 보십시오. 고요한 마음으로 이를 마주치고 붉은 용을 움직여 바다를 휘젓듯 혀를 굴려 침을 모으고 그 귀한 옥천을 3번에 나누어 정성스럽게 꿀꺽 삼키며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속삭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이 생명의 샘물로 촉촉하게 깨어나기를, 내 안에 잠든 건강과 활력이 다시 샘솟기를,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 반복되는 그 경건한 의식 하나가 메마르고 갈라진 당신의 몸과 마음에 단비를 내리고 시들어가는 생명력을 다시 활짝 꽃피우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 안의 샘물을 깨워 마르지 않는 건강과 영원한 젊음을 누린다. 이 400년 된 오래된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늘 촉촉하고 윤기 있게 적셔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고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전통 건강법, 스스로 몸을 돌보는 도인과 안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동의보감은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정성스럽게 만져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양생법으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내레이션의 김민준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밤도 그리고 내일도 촉촉하고 생기 넘치는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